2018년 6월 23일이고 서울시 9급이에요. 1번.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답은 2번인데요. 이규보가 지은 동국 위상국집의 기록에는 고려 인종 때 최윤희 등이 지은 상종 고금 예문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이 되지만 현존하지가 않고, 또 청주 홍덕사에서 간행된 직지 심채요철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고려의 기존 문화를 대표하는 자기는 상감청자로서 12세기 중엽에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이 돼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다가 원간섭기 이후 퇴조가 됐고, 그다음에 2번은 보면은 맞는 말이죠.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죠. 3번 보면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제조대장경은 몽골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이 된 후에 부처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고종때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16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자, 4번 보시면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와 함께 공존을 해서 발전을 했는데, 정치와 교육이 기틀이 된 유교하고 호국적이고 현세 구복적인 불교가 융합이 된 굉장히 유니크한 문화를 형성했던 게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정답 1번이고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본조 편년 강목은 고려 후기 충수광 때 민지가 편찬한 고려 왕조에 관한 역사서인데요. 현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헌 기록을 통해서 그 실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최초의 강목체 사서입니다. 자, 이번에 의방유치는 조선 전기 세종 때 김순희가 편찬한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 사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방 의서들을 종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 지식을 정리해서 집대성한 것이고요. 3번의 삼국사 저료는 서거정과 노사선 등이 삼국시대의 자주적인 통사를 편찬하려는 입장에서 편찬한 편년체 사서로서 조선 전기 세조 때 착수를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됐고요. 4번의 농사직설은 조선 전기 세종 때 정초 등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였어요.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2번 답 1번이시고요. 자, 3번에 보면은 보기에 통일신라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답은 4번이죠. 자, 리을 보면은 신문왕 때 물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지급하는 관료제를 시행했는데, 관료자는 관리들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받은 토지로 조세만을 받을 수 있으며 농민을 지배할 권리는 없고, 그 다음에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됐죠. 그쵸? 자,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니은이 뭐냐면요, 신문왕 때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지급을 했는데, 이는 귀족들에 의한 그런 농민의 인신적인 지배를 억제하고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였어요. 자, 뒤끝에 보면 성덕왕 때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을 했었는데,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를 했죠. 그리고 경문왕 때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직들에게 주던 녹봉을 없애고 노급을 다시 줬어요. 네, 볼게요. 그러면 한번 이제 여기 보면요, 이제 리은이은 디귿 기울이신 것은 아시겠죠? 한번 보면요, 관료전은 제가 이제 네, 보시면요, 관리들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받은 토지로서 조세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조세만을 받을 수 있었고, 농민을 지배할 권리는 없었죠.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이제 다시 리턴 토해내야 돼요. 자, 시급. 시급은 공로를 세운 대가로 왕족이나 공신한테 지급한 토지나 기호를 말하고요. 이제 공로를 세우면 상 같은 거예요. 상, 공로상. 근데 얘네가 조세수치 또는 노동력 증발, 노가다를 얘네가 마음대로 막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픈 그런 제도인데, 자, 노급. 노급은 무엇이었을까요? 관료 귀족한테 공로가 아닌 관직 복로. 얘는 공로였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관직 복무. 말하자면 work. 이랬다고. 했다고. 맞아요. 월급 같은 거죠. 그래서 얘도 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프죠, 얘. 보면은. 슬퍼요. 울고 있죠. 얼굴인데.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노급이. 자, 정전. 정전은 당의 규전제를 모방해서 16세 이상 요새도 뭐 코로나가 60세 이상 맞는다 어쩌나. 네, 60세 이하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 40살 정도까지 살았다고 수명이 그랬는데 60세까지예요. 장남에게 일정한 역의 대가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서 돈을 주는 건데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죠. 또 이는 신라 민정 문서의 연수유답전과 유답전 얘는 신라 때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얘네 다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이거 쭉 하다가 어느 시대인지 모를 때가 있어서 어느 시대인지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다 4번이고 3번 했고요. 4번. 자, 정답 1번인데 조의총의 난이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조의총의 난은 1174년에 생겼는데 서경유수 조의총이 서북 지방민의 불만을 이용해서 서북 지방민의 불만을 이용해서 무신 정변의 주동자를 제거를 했고 나라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거병한 반무신 정권이죠. 또 무신 집권기 백제 부흥을 위해서 담양에서 봉기한 난은 이 연년의 난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답 1번 조의총은 백제 부흥을 위해서 봉기했다. 맞죠? 자, 2번 보면 망이망소의 난 1176년은 무신 집권기에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공주 명학소에서 일으킨 반란으로 그 결과 명학소는 흉수년으로 승격이 됐죠. 자, 3번 김삼이와 효심의 난은 은문 청도에서 김삼이가 초전 울산에서 효심이 신분해방 및 신라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일으킨 최대 규모의 농민 봉기로 최충원 정권의 출현 배경이 됐죠. 자, 4번은 만적의 난은 개경에서 최충원의 산호 만적이 노비 해방을 외치며 일으킨 반란이고요. 그래서 무신 집권기 최초 집권기 대표의 밀란은 망이망소의 난과 전주 관노의 난, 김삼이와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진주 노비의 난이 있거든요. 한번 쭉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망이망소의 얘는 1176년이었는데요.
명확소에서 망의 망소위가 주동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망의 망소에서 미음, 여기도 미음, 명확소, 이렇게 전주 관노의 난. 되게 불쌍하죠, 노비들. 노예난. 경대승 집권기에 있던 관노들의 난으로 전주를 점령했어. 이렇게 알면 되고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 김삼이라 효심의 난. 이름들이 귀엽죠, 노비들 보면은. 청도에서 김삼이가 초전이 울산에서 효심이 신분 해방 및 신라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일으킨 최대 규모의 농민 봉기였어요. 얘네들은 신라 부흥이랑 그다음에 신분 해방. 당연히 신분 해방이겠죠. 노비로 살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만적. 만적이 누구의 노비였을까요? 최충원. 얼마나 나쁘게 했으면 노비한테. 자, 그리고 최충원 후손분 있으면 죄송해요. 저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지루하지 말라고. 자, 진주 노비의 난. 얘는 합주의 부곡 반란군과 연합을 했어요. 부곡 반란군. 이 정도 의외로 노비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5번에 볼게요. 보기의 사건은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답은 2번이고요. 니은, 리을, 디귿, 기억이죠. 동학농민운동의 봉기로 청일군이 개입을 하자. 니은 보면 전주화약 체결. 정부는 농민군의 휴전을 제의해서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됐으며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전개혁 12개조를 요구를 했죠. 자, 리을을 보면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중에 이제 군국기무처 설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1차 이게 1894년 5월이에요. 니은이. 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중 제1차 김홍집 친일 내각이 성립이 돼서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고 제1차 가보개혁이 수신이 됐잖아요. 1894년 6월에. 군국기무처는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개혁 추진 기구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심의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홍범 14조 발표. 고종은 제2차 가보개혁 시 종묘에 나가서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를 했어요. 1894년 12월에요. 홍범 14조는 자주권, 행정, 재정, 교육, 관리, 임용, 민권 보장을 규정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역을 보면 아간파천. 고종이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험을 느끼자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칠려파 모의를 해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을 시켜서 1년간 머물게 했는데 1896년에 아시겠죠? 다 6번은 정답이 4번인데 자, 1956년 6월 2일에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2조 1913년 8월 22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죠? 65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무효죠. 자, 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당연히 한일 기본 조약에서 체결이 됐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1교포 아직까지도 차별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제1교포들은 좀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자, 4번을 보시면요.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교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에요.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또한 일본 보면은, 그러니까 뭐 위안부에 대해서는 아예 말이 없었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의 굴욕적인 청구권 교섭에 대해 밀려서 훼손이 됐어요. 이번 보시면 박정희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청산이 무시가 된 채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6.3 시위가 촉발이 됐고, 60 민주항쟁은 노태우 정권이 대통령 뒷선제 개헌을 담은 6.29 선언을 이끌어낸 그런 민주화 운동이죠. 3번 보시면 한일 기본조약의 협의를 위해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특사로 파견이 돼서 일본의 오하라 외상과 협상을 진행을 했고, 또 이후하게 중앙정보부장 재임 중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비밀회담을 통해서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에 했던 거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답이 이제 4번인데, 그쵸? 한일 기본조약, 한일 협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네, 한일 기본조약, 코리아, 재팬. 배경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이때 돈이 우리나라 지지를 못 살 때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했어요. 돈 때문에 했고, 얘는 USA는 왜 했을까 이걸?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요새도 이제 좀 약간, 요새도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마크시즘에 대해서 미국이 혼자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 지지를 못 살았을 때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싸그리 다 얘한테 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경과가 이제 김종필과 어떻게 됐을까요? 김종필하고 오하라 사이에 1962년도에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6.3 시위가, 그쵸? 6.3 시위. 1964년에, 이거 다 이듬해, 64년에, 자, 6.3 시위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2 굴욕 외교라는 거예요. 굴욕 외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돼. 한일회담 진행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죄와 과거사 청산이라는 본질이 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뭐 주장을 못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으로 촉발이 됐고, 이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가 얘네들을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계엄령, 위수령, 휴교령. 그래서 억압했죠. 자, 내용은 얘네가 왜 뭐 문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 돈에 관련된 건데, 독립축하금이 3억 달러였어요. 3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얼마일까요? 3억 하다가 그냥 1,000원이라고 치고 3,000억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1달러가 요새는 1,000원이라고 쳐요. 항상 저. 옛날로 생각해서. 3,000억인데 민간 차관 제공. 그리고 청구권. 근데 우리나라 이때만 해도 못 살았으니까 뭐 그딱 뭐 돈도 받아야 되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주장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식민지 지방에 대한 보상하고 사실 문제가 미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먹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상황이. 자, 7번으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자,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답은 4번이세요.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성종은 권원중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철저인 권원중보는 성종 때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데 자급자족적 경제 상황에서 불필요했으므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 못했죠. 자, 니은 보면은 고려 후기 관청 수공업이 쇠퇴를 하면서 민간 수공업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수공업, 뭐 공방 이런 거요 발달했지만 고려 후기에는 사원 수공업, 그러니까 불교 같은 거, 그다음에 민간 농촌 수공업이 발전을 점점점 했죠. 자, 디귿 보면 예산광 어기의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뭐 좀 홍콩 같은 거네요. 고려 시대에는 병난도에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중국, 심지어 아라비아 상해까지 들어와서 막 물건 샀다 팠다 했어요. 자, 릴 원간섭기에는 원의 지배인 보초가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했다. 자, 원간섭기에는 원의 지배인 보초가 들어와서 유통이 됐지만 특히 고려왕실이 원나라를 왕래하거나 사신을 파견할 때 필요 경비로 사용이 됐어요. 자, 볼게요. 자, 8번 넘어갈게요. 보기에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을 한 것은, 자, 3번 답인데 3번 보면은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자, 디귿.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했다. 조선 휴종 때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이 훈련도감에 수속이 된 후 자신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양식 무기를 제조를 했죠. 자, 니은. 금이영을 발족을 시켜서 오군영 제도가 성립됐다. 조선 숙종 때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기병으로 구성된 금이영을 설치해서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등의 오군영 체제를 완성했죠. 자, 영조는 수도 방어 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술성 유능을 반포를 했죠. 그쵸? 기억, 서울 주변의 네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했죠. 조선 정부 때 설치된 개성 유수부, 광화 유수부와 더불어 수원 유수부 및 광주 유수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서울 주변에 사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을 했죠. 자, 니은 보시면요. 오군영 뭐가 있었죠? 훈련도감, 총용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오군영이에요. 네. 훈련 받으면서 총도 가지고 수요일에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갔다. 그렇게 외우세요. 네. 훈련 받으면서 총도 쏘고 수요일날 엉금엉금 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오군영으로 갔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사유수부, 개성유수부, 광화유수부, 수원유수부, 광주유수부. 그쵸? 9번 보실게요. 구석기인들은 대부분의 자연 동굴에 거주를 했잖아요. 1번인데 답이. 바위 그늘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석기 후기의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하고 담자리, 볼땐 자리가 남아있어서 구석기인들이 불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근처에서 1번 보면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자, 2번 보면 단양, 수양리,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은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서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면서 사냥을 하거나 어로미 채집 생활에 영위했는데 조, 보리, 콩, 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고요. 3번에 보면 고인돌과 돌렬 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지배층 족장의 무덤으로서요. 그런 당시의 계급의 분화민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을 하고 있고, 자, 4번 보시면 주먹도끼와 거루날 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지만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죠. 민무늬 토기는 대체로 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이거나 밑바닥이 좁은 모양인 팽형이 많으면서 빛깔은 적갈색을 띠죠. 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민무늬 토기 보면요. 대체로 바닥이 편편한,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평평한 그런 화분형. 원통 모양의 화분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무늬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화분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민무늬 토기나 아니면 밑바닥에 좁은 모양인 팽형. 이렇게.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이런 거. 빛깔은 적갈색 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밑에 얘는 하체가 되게 크네요. 하체가 크고 얘는 상체가 크고. 그래서 둘 다 몸매가 예쁘네요. 둘 다 글래머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다 꿈꾸는 그런, 예. 얘가 민씨인가 민씨야, 여자애가. 그래서 그렇게 외우세요. 예, 민씨가 글래머니까 민무늬 토기는 상체도 좋고 하체도 좋고. 예.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얘가 지금 4번이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자연 동굴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제로네요. 바위끈을 단양 상실이나 강가의 막집, 공주 석장리를 짓고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 구석기 후기에서 막집 자리에는 기둥 자리와 담자리, 불뜬 자리가 남아있었고 주거지 규모는 작은 거는 3, 4명, 큰 건 10명. 와,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괜찮네. 그래서 그래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옛날이라고도 구석기 시대는. 네. 자, 그래서 답은 9번은 보시면은 1번이시고, 자, 10번 볼게요. 10번,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답은 4번이세요.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 행성을 구획하였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이 되죠. 신라가 말하자면 유럽 내 로마 같은 거여가지고 신라 통일로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일 전에 오주 이소경에서 통일을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 행정을 구획을 했어요. 오소경은 신라 수도인 금성 경수가 한반도 남동쪽에 처쳐 있어가지고 통일 후에 이제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호주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스리가 미국 같은 데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아예 치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너무 넓어서. 근데 제가 또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이 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엉성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집안시설 같은 게 좀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 신라도 그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오소경을 세워갖고 이제 단점을 보완하겠다. 자, 이번에 구서당 보면요. 기병 중심으로 편드는 통일신라의 주관군 체제로서 고구려인, 배지인, 말가족까지 포함이 돼서 부속문에 대한 회유와 견제의 성격을 지닌 문희적 융합체의 일환이었죠. 자, 이번에 해동 천태종은 고려 서대 대각국사 의천이 교정을 중심으로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창시됐죠. 천태종은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창을 했고 지관을 강조를 했죠. 자, 3번 신라 중대 때에는 태종 무영 아래 직계 자손들 태종 무열왕에서 회공왕이 왕위를 세습을 했고 삼국 통일 후에 진골 귀족이 wakha가 됐고 또 왕권 전제화의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구주 오소경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돼서 좀 보실게요. 구주 오소경
자, 이게 뭘까요? 구조 적용이. 구조는 장관은 총관 문무왕에서 도독 원성왕으로 고쳤어요. 장관을. 총관 문무왕에서 도독 원성왕으로 고쳤죠? 원성왕 왕으로 고쳤죠? 자, 군사적 기능이 약화가 됐고 알리가 약화 디크리스 됐고 행정 기능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폴리틱? 아닌가? 행정이 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됐죠? 자, 오소경. 자, 수도의 편제성 완화와 지방의 균형 발전, 북송민의 회유 통제를 통한 지방 세력 견제 등의 목적으로 군사 행정사의 요지에 설치를 했죠. 장관은 사신, 통일 전 이소경은 중원경과 동원경이고 통일 후 오소경은 중원경, 통일 후에요, 얘. 금관경. 얘 김이 맛있었나봐요. 김해네요. 그 다음에 북원경. 얘는 막 가운데가 원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예요, 원주. 자, 서원경. 서원경. 얘도 원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청주. 남원경은 남원이에요. 남원경은 쉽죠? 얘 헷갈리니까 얘 원주를 하고 예전에 국회의원분 중에 서청원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요새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외워요. 서청원이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10번까지 하셨고요.